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비디아 차트를 분석해 볼게요. 엔비디아는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주식이죠. 그리고 이 녀석이 오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 영향도 받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도 상승을 이끌어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식이 지난밤에 3.4%가 빠지게 됐어요. 하락한 이유는 당황스럽게도 또다시 금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대만 회사인 TSMC의 지진 영향도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요, 엔비디아 차트가 크게 올랐다라는 부분이 문제라면 문제겠죠. 왜냐하면 크게 오르면 오를수록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다, 매도를 해도 된다, 그렇게 흐름이 바뀌게 될 경우 산 사람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매도 행렬로 이어지면은 또 주식은 한순간이거든요. 매도 행렬로 이어지면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차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엔비디아 차트가 여기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락을 보고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많은 투자자가 주목하는 주식이고 매수세가 또 금방 붙어서 회복을 해줄 거다. 정말로 여기까지 회복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죠.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까지 회복을 해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위를 뚫고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로 가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가져오냐 마냐, 그게 문제거든요. 제가 고점 신호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얼마 전에 또 올린 영상에서는 고점 신호가 롱바디 음봉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고점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거래량을 동반한 롱바디 음봉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을 것이고 수많은 물량들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물려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정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정리를 전 못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주는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다시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도를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물대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물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박스권을 굉장한 매물대 박스권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힘을 잃고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하락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내 주식과 다르게 그렇게 한 방에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점진적으로 천천히 에코프로처럼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과 유사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거래를 동반한 음봉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회복을 해줄까 했다가 곧바로 밀리게 돼버렸어요. 엔비디아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옆으로 더 방어를 해줬지만 신성 델타테크는 그런 게 아니죠. 초전도체 이슈로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자, 한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에코프로 역시도 고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회복을 해줄까 말까 하다가 흘러내리게 됐죠. 흘러내리고 나서는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그림으로 바뀌게 됐어요. 자, 제주반도체 역시 긴 꼬리 음봉으로 거래량 많이 동반한 다음에 그 다음 못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신고가였어요.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신고가는 항상 돈들이 많이 붙게 되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또 가는구나 하면서 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음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고가 찍고 장중에 계속 내려왔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장중에 내려오는 속도가 아마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른 속도 때문에 손절을 못 해가지고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여드렸던 이 예시 차트들이 다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 이 엔비디아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 종목이 오름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방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물린 이 두 매물대가 매도로 전향하는 순간 여기는 순식간에 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지수나 반도체 상승 모멘텀은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종목 자체의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직 깨진 건 아닌데 깨지는 걸 보고 매도로 전향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물을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추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전체적인 주식이 미국 주식 포함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다 올라갔다고 하면 떨어질 때 그 매물이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 두 종목을 보자고 하면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이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반등을 만약 준다고 하면 기술주 섹터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특히나 테슬라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섹터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은 다시 살려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리가 내리게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이 되면 돈들이 아마 다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버티는 그림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장이 매우 아쉬운 상황인 것도 맞죠.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를 때까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뭐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차트 분석을 근거로 좀 대응을 하면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성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마칠게요.